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그냥 힘내세요가 필요할 때도 있고 떡볶이가 먹고 싶다 이런 공감이 필요할 때도 있고 돈지랄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죠. 마음을 위로라는 건 되게 여러 경로로 오잖아요. 저는 막 고민을 해보다가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따뜻한 그런 자극들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냥 이대로 좋아 괜찮아라는 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훈 당한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맞아. 그래도 뭔가 방향을 제시해주는 뭔가 방향을 잡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쵸. 어떤 작은 용기를 주는 누군가 끌어주는 경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효용감 이런 게 되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과나 압박 이런 걸 쫓기진 않는데 뭔가 배우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 저는 좋은 교양서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양서. 그래서 딱 그런 책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책. 네.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 라틴어 수업. 네, 범생이 캐릭터로 오늘 확실하게 한번 제목부터 아주 수업을 가지고 네, 수업이다. 근데 왜 뜬금없이 왜 라틴어 수업이냐 하시겠지만 이 책이 라틴어 교재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두 분 다 읽어보셨겠군요. 네. 네. 이 저자분이 이게 2017년에 굉장히 핫했던 라틴어 수업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책이 이렇게까지 핫할 수 있을까 맞아요. 했던 책인데 멋있어요. 누구시냐면 한국인 최초,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 멋있죠. 한동일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카톨릭 사제세요. 그러니까 신부님이죠. 근데 이분이 2010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초급, 중급 라틴어라는 수업을 했어요. 그 강의의 내용을 책으로 정리한 거예요. 네. 자, 이게 왜 대체 여전히 의문이 남죠. 이 강의가 근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처음 수업을 하는 날, 그러니까 첫 학기겠죠? 24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두 번째 학기 되니까 67명. 그 다음부터는 매 학기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소문이 퍼졌구나. 라틴어 수업이 이렇게 인기가 있기 어렵거든요. 말도 안 돼. 진짜 생각해보면. 라틴어 어디다 써먹어? 이렇게 생각하고 대학교 때 교양 라틴어 수업 한 번 듣고 드랍했거든요. 수많은 격변화와 이런 지금 실제 쓰지도 않는 그 말을 저는 바로 때려쳤거든요. 우리 언어학과 전공인데 여기는. 근데 이분을 막 서강대생뿐만 아니라 연대, 이대, 뭐 서울시나 다른 학교들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찾아와서 들으니까 기사까지 나왔어요. 조선일보에서 그 인물 인터뷰 이런 느낌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수업 뭐가 그렇게 특별해? 도대체 뭐냐? 뭐가 특별하냐? 대체 왜 라틴어를 배우려고 할까? 라틴어 본 적 있으세요? 카르페디엠. 카르페디엠. 아모르 파티. 아닌가? 네. 많죠. 우리 집에 생각보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어원이 다 라틴어이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있어 보이잖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발음이라. 특히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 책을 읽은 집어든 첫 번째 이유는 물론 되게 당시 제가 언론고시를 하면서 유명한 책이기도 했지만 맞아. 뭔가 괜찮은 라틴어 문구를 찾으면 제가 타투로 새기고 싶어서 타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심으로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지. 타투와는 관련이 그런 분들은 사지 마셔라. 새길 수도 있어. 물론 찾아내면 있을 좋은 라틴어 문장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고를 수는 있는데 전혀 그런 책이 아니었구나. 그쵸. 알게 됐습니다. 라틴어라는 게 이렇게 사실 우리가 근데 라틴어를 언어로 접하진 않잖아요. 그럼 그렇죠. 문구로 접하고 맞아요. 표현으로 맞아요. 접하고 이미지로 접하지 사실. 근데 이게 오지도 말했지만 문법이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라는 뜻의 우리나라 말은 한다, 했다, 뭐 하는 중이다. 우리도 많이 변하지만 do라는 영어에서 동사를 예로 들면 이게 변화가 160개인 거야. 그걸 다 사용해요? 그걸 다 외워야 됩니다. 그걸 다 외워야 된답니다. 이거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걸 왜 사람들이 대체 들으려고 했을까? 그리고 책은 왜 이렇게 또 잘 팔렸을까? 유명했을까? 그 강의가 문자 그대로 라틴어에 대한 지식만 주는 게 아니라 교양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예시를 그냥 하나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궁금해요. 제가 요약해드리는 라틴어 강의 한 편. 네. 3분 자 시작. 자, 라틴어 문장이나 표현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포스트 코이툼 옴네 아니말 트리스테 에스트. 네. 슬픔에 대한 얘기인가요? 슬픔? 아닌가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편이었어요. 책 읽으신 분들 사이에서. 맞아요. 이게 왜 끄냐면 이런 식으로 라틴어 문장을 딱 하나 던져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풀어가는 거예요. 저자분이 로마 유학 중에 법의학 수업을 듣는데 교수가 이 문장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웃어요. 근데 자기는 못 듣는 거야. 못 알아들어서. 왜냐면 이게 이탈리아어, 영어, 라틴어 막 섞여 있는 수업인데 사실 유학을 간 사람 입장에서 라틴어를 다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슬프잖아요. 수업에 120명 정도 있었는데 나만 못 웃어서 너무 슬픈 거지. 그래서 라틴어 그 사전을 막 뒤져가면서 막 일일이 찾아보고 단어들 하나하나를 그 다음에 딱 본 다음에 그때서야 웃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사실 법의학 이런 건 우리 한국어로 들어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법심리학, 법의학 다 전문 용어 엄청 많은 분야고 이거를 막 그 외국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부 그만두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까 뭐 옥상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도 들었다. 되게 힘드셨던 거죠. 근데 그러다 깨달은 거야. 근데 저 교수는 석학 중에 석학이고 대가 중에 대가인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전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사실 그쵸.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런 대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좀 특권일 수 있겠다. 언젠간 내가 알아듣고 말리라. 약간 이런 오기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신승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과 다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대신 언젠가 듣고 말리라라는 걸 막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이런 경험을 수강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우리가 라틴어 너무 어렵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라틴어는 원래 어려운 거다. 원래 어려운 게 맞다. 어려우면 정상입니다. 삐빅. 그쵸. 이상한 게 예.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이 라틴어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대견해해도 된다. 도전한 예. 도전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모든 동물은 성교에 우울하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라틴어 공부를 또 시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해주고 뭐 포스트는 뭐뭐 후에 아니말은 뭐 동물이니까 비슷하고 뭐 아무튼 그런 거랑 좀 변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로 이어져요. 이 모든 동물은 성교에 우울하다라는 문장은 열정적으로 고대하던 순간이 격렬하게 지나가고 나면 인간은 허무함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책 내용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우울을 느끼게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꿈꾸거나 상상했던 것처럼 대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만큼 불필요한 집착이나 아집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치열하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든 사랑이든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럴 수 있는 뭔가를 만나고 그만큼 노력을 한 다음에 찾아오는 이 우울함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도 또 다른 세계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이게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기의 어떤 경험과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그 앞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교양적인 지식과 어떤 이분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이런 게 다 맞아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다 보면 막 울컥울컥해요, 진짜로. 맞아요. 그리고 성공하고 나서 겪게 되는 우울함을 극복할 때도 그게 좀 허무할 수 있잖아요. 허무해. 이게 뭐야. 헛살았어.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게 아니라 그 우울함을 좀 기쁘게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메시지도 주고 있는 게 되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어른이 주는 따뜻한 위로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 번 나오는 거죠. 매 강의마다 맞아. 이런 식의 구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삶에 대해 던져볼 수 있는 질문도 있고 거의 대부분 질문으로 끝나요. 예를 들어서 봄날의 아지랑이를 보러 운동장으로 나가라. 그 다음에 공부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아지랑이를 보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운동장에는 어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마무리를 하니까 너무 따뜻해요. 그 시선이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라틴어 수업이잖아요. 네. 라틴어 문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것도 들어있고 로마 카톨릭의 역사, 문화, 이런 교양 진짜로 그런 지식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하게 되죠. 저도 사실 이 책 선물 받았는데 되게 오랫동안 안 읽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게 제목이 라틴어 수업인데 굳이 내가 봐야 되는 책인가. 근데 한 챕터 읽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읽게 됩니다. 맞아요. 네, 이게 강의이기 때문에 한 20 몇 개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끊어서 읽으면 돼요. 끊어서 읽으면 되고 사실 한 번에 읽기보다는 한 장씩 그때 읽는 게 좋고 이 사연 보내신 분께서 뭐 눈물이 저처럼 많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뭔가 한 챕터 읽은 다음에 넘기다 보면 어느새 줄줄 울면서 마지막 장을 보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슬픈 게 아니라 울컥울컥 위로를 받는 거죠, 되게. 맞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마음의 근육들을 되게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라 추천을 해드렸고 이번에 좀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지금 한동일의 라틴어 수업 2020이라는 이름으로 경향신문 토요판에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칼럼을 쓰고 계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수업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듣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2020년에 6개인가 7개인가 나왔더라고요. 새로운 수업이 그렇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네요.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라틴어 수업.
제 생각엔 문법 부분은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아무 의미 없어. 저는 그냥 이게 이 문법 부분 나올 때는 검은 건 글씨구나. 맞아,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그런 부분이고 그냥 재밌는 부분만 그리고 이제 삶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위로. 언어를 배울 때 근데 사실 그냥 보이는 소년, 걸은 소녀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 자체를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보통 외국어 수업을 들으면. 근데 이 책은 라틴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좀 맛을 보게 해줘서 맞아. 되게 흥미로웠고 그래서 이 라틴어가 가지는 의미 이 왜 이 수업 이런 따뜻한 이런 이야기들이 라틴어 수업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여러 번 강조하시는 부분은 라틴어가 되게 어려운 언어, 공부하기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왜 교양으로서 되게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런 전체 학문의 근간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무언가를 하나씩 공부해가는 그 훈련을 시키기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학교 때 배운 지식들 지금 다 써먹고 있습니까? 없어요. 초중고에서 배운 거 기억나요? 있겠죠. 잘난 척 하겠어요. 잘난 척 할 때. 근데 그게 되게 왜 필요하냐면 그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 익혀오는 어떤 재료들이었던 거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학과가 봐도 어렵다. 라틴어 어렵습니다. 네. 그런 유럽 작가들 쓴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애들이 이렇게 좀 부잣집 자제들이 라틴어 수업 듣기 싫어하고 막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유럽 언어 쓰는 화자한테도 어렵구나 라틴어는. 두교황이라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거기 영화에서도 나오죠. 교황 심지어 추기경들도 라틴어를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 교황이 가끔씩 추기경들 듣기 싫은 소리 할 땐 라틴어로 얘기한다. 그 영화 멋지다. 그거 재밌어요. 괜찮네요. 네, 그랬습니다. 타투도 뭐 하실 분들은 얻어갈 괜찮습니다. 만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는 거 라틴어 수업. 책플릭스.